자, 이번에는 한국 정치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거 기간 중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하는 일명 해경궁 홍씨 사건이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 해경궁 홍씨라는 계정의 주인이 바로 경기도 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이재명 지사가 자신이 이제 그날 수사 내용을 발표한 날에 페이스북에다가 지록위마. 네. 왜 지금 잠깐 음질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록위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 지록위마라는 게 이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지금 끌어갖다 붙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고사의 그 뒷이야기를 보면 단순히 그 뜻도 포함하는 어떤 윗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른다는 뜻이 있잖아요. 혹시 이게 자신을 겨냥한 지금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중에 누군가가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사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해경궁은 역사적으로 홍씨 아닙니까? 그렇죠, 홍씨죠. 그런데 느닷없이 해경궁 김씨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이 해경궁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 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6.13 지방선거 때 문재인의 아들, 네. 그 문제, 진중권이 문제 한나라당하고 합작을 했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박원순 아들 문제. 네. 이거로 해서 요건. 그러니까 요건을 공격하는 그런 거로 모든 사람이 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그때 보수가 사실 오해를 받았죠. 아직은 이재명에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르지만은 네.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는 분명하게 해경궁 김 씨는 이재명 와이프의 드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밝혀지겠지만 여하튼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최순실 타브레트하고 버금가는 아마 진위 공방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여하튼 저는 여태까지 이게 와가지고 이재명이가 이것은 하나의 뭔가 억지로 이재명 사이드를 공격하기 위한 식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나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현재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친박 비박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거는 네. 나는 친문 비문의 문제로 봐요. 네. 일단 먼저 이재명이 전에 안희정 지사가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어느 정도 상실을 했거든요. 네. 안희정도 전대협을 만든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반문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하나의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이 아니냐. 네. 차기를 두고. 네. 왜냐하면 안희정이를 일단 선봉거로 돼 있고 사실 네. 이재명이도 대통령 출마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이도 강력한 후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비문, 친문 간의 전 권력 투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 욕할 것도 없고 네. 그 다음에 또 더불어민주당 욕할 것도 없고 네. 한국 정치 자체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재명 와이프 거로 밝혀진다 그러면은 이재명에도 관련이 되니까 어쩌면은 100만 원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요. 벌금요. 네. 그러면 자격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정적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도 보니까 네. 저는 이거는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네.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요건 내부의 권력 갈등이라고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해경궁 홍씨 얘기를 하셔서 네.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남편이고 정조의 어머니가 되는 분입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 궁중사에서 가장 슬픈 비련의 그런 아픔을 갖고 사는 그런 여인이고 네. 또 그 뒤에 이 한중록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한중록은 우리나라 국어사에서 드물게 보는 그런 궁중문학으로 알려져 있고 네. 또
그때 당시에 노론과 소론의 그런 당쟁 싸움이 심했었는데 그 당쟁 싸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당쟁사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인데 아까 정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경궁 홍씨가 아니고 해경궁 김씨 사건이 터져가지고 해경궁 김씨가 누구냐 여인. 이게 김혜경이냐 아니냐 하는 걸로 지금 한국이 네. 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해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재명 지사는 해경궁 김씨는 우리 아내가 아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그 변명을 했는데 저는 그 이재명 지사의 그런 해명이 별로 그렇게 그 신통치 않았다. 하려면 왜 제대로 하지 저렇게 했느냐. 첫 번째는 그 경찰이 해경궁 김씨가 자기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에 차고 넘치는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왜 그걸 발표 안 했느냐. 네. 그러면 자기가 그걸 발표를 해야죠. 네. 차고 넘치는 증거가 갖고 있다면 자기가 그 일부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했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전화기를 바꿨다고 하는데 네. 전화기를 그 저쪽에서 압수를 달라고 하지 않아서 안 줬다고 그러지만 자기가 갖고 있다면 전화기만 보여주면은 거기에 그 자기 아내가 아니라는 게 금방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그 이 경찰이 그 B급 정치만 하려고 그런다. 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자기를 죽이지 차라리 자기 아내를 죽이지 말아라. 근데 이거는 뭐 그 김혜경 씨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를 죽이려고 한 거고. 이재명 지사는 이게 처음이 아니고 벌써 그 저 배우 김부선 씨와의 네. 스캔들이 있었죠. 또 자기 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문제도 있었죠. 또 조폭하고 연루됐다는 일도 있었죠. 이런 게 너무 많이 얽혀 있는데 이런 점을 분명하게 해명하고 분명하게 법의 심판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같이 만든 여당 정부 아닙니까? 이 정부가 자기를 음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벌써 여권 시각을 갖고 있는 우리 정진철 대표도 이거는 친문과 반문의 싸움이다. 이렇게 벌써 얘기가 나올 법하게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해경궁 홍씨 때 노론과 소론의 싸움이었듯이 이거 잘못하면은 그 이 친문과 반문의 싸움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구도를 짜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경찰의 그런 수사를 인정하고 자기가 그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데 자꾸만 이 반문 친문의 그런 그 얘기가 나오도록 그래서 야당이 요새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그 이 이재명 지사 하나 빠지면은 이래저래 또 공격할 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권을 만들어 주는 일을 이재명 지사가 자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해명하는 거기 임하는 그런 자세가 이재명 지사가 매우 잘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김부선 배우 스캔들 사건이라든가 또 형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그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문제로 이제 치부를 해왔지만 이번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사직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스캔들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계속 이런 공격이 나오는 것이 정말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어떤 인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공약에 다분히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친문,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 부인이 김혜경 씨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세월호라든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 세력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그 내부에서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걸까요? 근데 이재명 지사 개인으로 봐서는요. 네.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날 겁니다. 왜냐하면 네. 김부선 문제는 사실 상당히 그 치사한 그 얘기까지 다 나왔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이슈니까 네. 조금 낫겠죠. 그렇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치명상이죠. 이재명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권 주자입니다. 잠룡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작은 스캔들, 특히 여성에 대한 그 성 스캔들도 상당히 치명적인. 근데 저는 이 재판 네. 만약에 네. 이것이 검찰에 가서 재판부까지 간다면은 네. 저 재판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데 네.
그 항상 그 차고 넘치는 증거, 네. 차고 넘치는 증거는 그 저 실질적 증거가 확신적 증거거든요. 네. 차고 넘치는 증거로 한국에서는 많이 당합니다. 최순실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네. 근데 아마 그 이번에 그 이재명이가 재판에 선다면 차고 넘치는 증거로 인해서 매입이 저 100만 원 이상의 그 저 벌금형에 처해질 겁니다. 네. 이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자기의 그런 의혹과 스캔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어쩌면 강공 경찰을 나무라고 정부를 나무라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는 자기를 지지하는 민주당 세력 중에서도 강고한 그런 이재명 지지 세력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요 얼마 전에 그 진보 진영의 그런 다 차기 대선 후보 그 선호도가 나오는데도 그렇게 많은 김부선 스캔들, 뭐 형님 강제 입원 뭐 그런 속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1등, 이재명 지사가 단연 2등으로 올라섰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너무 좀 그 오만하게 보인다. 빨리 겸손하게 경찰의 수사를 담담하게 받고 모든 것을 법 앞에 심판을 받겠다. 그런 자세를 하는 것이, 그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 그 3년 뒤에 있을 그 대권을 위해서도 이재명 지사한테는 유리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보면요, 네. SNS에 별 뭐 가짜 뉴스 하는데 별 그 가짜인지 진짜 나중에 판단이 나겠지만 뭐 나무 가짜 뉴스다 그러는데 네.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나 박원순이 아들 얘기는 그런 혐의가 있었던 거를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게 가짜 뉴스라고 그래야 될지, 또 그게 난 보면 그래 무슨 그게 그 별놈의 얘기가 다 보는데 네. 무슨 그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네.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김혜경 글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문돗개. 이건 이제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네. 문돗개라든지 문따까리라든지 이런 그 비속어를 나오면서 같은 경선에 나왔던 문재인 후보를 그 공박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 지사는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어려운 집안 출신이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네, 공장에 가서 소년공으로 시작을 했고 또 뭐 검정고시 봐서 변호사까지 됐는데, 이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같이 힘없고 배경 없는 자들을 기득권이 나를 향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나를 아주 그냥 보내려는 게 아닌가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마치 예전에 닉슨 대통령처럼 닉슨 대통령이 자신이 아무 학벌이나 집안 배경이 없으니까 당시 정치권에서 기득권의 대부분을 이루었던 집안 좋고 학벌 좋은 사람들이 내가 미워서 나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략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단순히 이 사건이 이재명 지사가 인기가 많고 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위협을 느끼는 라이벌로서의 행동인지, 아니면 정말 그 친문 친노 세력들이 미워서 이러는 건지, 뭐 복합적인 걸까요? 근데 그 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이재명 지사가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네. 그간에 너무 튀었어. 좀 어느 정도 감다운 했어야 되는데 너무 튀어가지고 네. 문재인 대통령 머리 위로 올라가려니까 됩니까? 네. 좀 자중자애를 했어야 되는데 네, 네, 네. 괘씸죄에 걸린 거죠. 네. 자, 오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많은 정치 이야기 재미있게 나눴습니다. 오늘 글린TV의 정진철 대표님, 한민족평화연구소의 김용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